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뉴스 이지민입니다. 굿모닝 뉴스는 학생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제작하는 폭력 예방 뉴스입니다. 뉴스 1, 2, 3팀이 폭력 예방을 주제로 취재하고 촬영하여 매월 2일 수요일 아침 자체 제작한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생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폭력 예방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폭력 없는 유락 만들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쓰도록 합시다. 뉴스 2팀이 전해드리는 첫 번째 소식입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학생운영위원회에서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스승의 은혜의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예쁜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였답니다. 하야, 정례. 하나, 둘, 셋, 넷.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불어볼수록 높아 만지네. 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이사님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사님 선생님 사랑합니다. 달려 경례 선생님 사랑합니다. 다음 소식은 지난 5월 16일 실시된 체험활동 소식입니다. 1학년은 시립미술관, 2학년은 학교에서 아나바다 장터를, 3학년은 부산시민공원에서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실시된 2학년 아나바다 장터에서 이다연 리포터가 전합니다. 네, 저는 아나바다 장터가 진행되고 있는 유락당에 나와 있습니다. 아나바다 운동은 IMF 국제금융요청 사태가 발생한 이듬해인 1988년 등장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자고 만든 운동으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의 준말입니다. 아나바다 장터에서 판매된 금액의 20%는 어려운 친구 돕기 성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은영 2학년 부장선생님께 아나바다 장터를 계획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나고 즐거우면서도 뭔가 의미있고 보람된 문화체험을 기획하던 중에 2학년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의견으로 나눔 장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들을 친구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작게는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는 절약과 나눔의 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수익금의 20%를 기부를 받아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활용할 것이고, 물건을 팔고 남은 물건들은 아름다운 재단의 유랑여중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 행사를 준비한 2학년 여러분 너무 고맙고 너무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4학년도 유락 아나바다 장터 개장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나바다 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2반 장터를 팔고 있는데요. 저희 반에서는 못 입는 옷을 가져온 애들도 많고, 예전에 입던 작은 옷을 가져온 애도 많으며, 게다가 좀 굿즈 같은 것도 애들이 많이 가져오고, 어떤 부모님께서 빵 굽고 다 핸드메이드로 하셔서 그렇게 준비하게 됐어요. 저희 반은 2학년 4반입니다. 저희 반이 알뜰시장을 위해 준비한 것은 여러 친구들이 많은 물건을 모아주었고, 또 반장과 부반장들 그리고 다른 도우미 친구들이 같이 도와서 택도 붙이고 물건도 팔았습니다. 저희 반이 좋은 물건이 많으니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팔겠습니다. 처음에는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하나둘씩 이제 모여서 이제 반끼리 이렇게 물건도 정리하면서 더 이제 화목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 친해질 수 있었던 시간도 가진 것 같고,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알뜰장터니까 아무래도 더 싸게 팔 수도 있고 하니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바자회 시장 하면서 친구들이 쓸데없는 물건도 많이 들고 와가지고
친구들이 안 쓰는 물건들을 집에서 들고 와서 좀 버리는 거라기보다는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또 팔고 준비하면서 굉장히 또 좋은 일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고요. 또 하면서 애들하고 좀 분쟁이 없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팀워크도 좋아지고 서로 의논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좀 안 친했던 친구들하고도 좀 더 친한 사이가 돼서 여러모로 좋은 생각을 많이 했던 활동인 것 같아요. 처음에 선생님께서 기부장터를 한다고 하셨을 때는 저번 년에도 했던 거라서 물건도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았는데 모으다 보니까 예상외로 많이 모아져서 기분이 좋았고 또 그 과정에서 친구들이랑도 대화를 많이 하게 되어서 더 친해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학용품을 비롯하여 우리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의 행사인 만큼 우리 학교의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 잡아도 좋을 듯합니다. 이상 하나바다 장터에서 이다연입니다. 다음은 1학년 체험활동 소식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올림픽 조각공원에서 1학년들의 활동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아니 병신아 자, 신경철아 동영상이다. 자, 생쇼하고 저는 이번 현장학습으로 미술관에 왔는데 저는 원래 미술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미술 작품을 보면서 미술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걸 알게 되어서 기쁘고 친구들과 더 많이 놀면서 친밀감도 쌓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현장학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타고 여기 와가지고 미술관에 가가지고 좋은 작품 보고 좋은 감상도 하고 좋았고 도시 속에서 공부하다가 이런 나무 있는 데 와가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미술관에 와서 작품 보고 지금 밥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학교에서 지루하게 지내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뛰어놀고 하는 게 친구들이랑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런 곳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술관에서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밥을 먹으면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 좋았고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지하철 타고 좋은 추억 만들어서 좋고 맑은 공기와 푸른 자원을 보면서 밥을 먹으니까 더 잘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 메일 보내주세요. 이렇게 백스코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작품 전시도 보고 여러 유명한 화가들의 미술 작품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또 선생님들의 작품 설명을 통해서 미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 친구들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더 사이를 돈독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걱정이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범국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 공동으로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99.7%, 8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생활지도부장 김영희 선생님께서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0.4%,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비해 피해 응답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3명의 학생이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폭력 피해의 내용을 보면 강제로 심부름 1명, 심한 욕설과 놀림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피해 사실을 숨길 경우 지도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필기도구를 준비하여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의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아이디를 메모하도록 합니다. 선생님 전화번호는 010-6707-2602번입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는 K1967입니다. 전화번호 저장이 꺼려진다면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해서 폭력 신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신고한 학생에게는 상점도 부여합니다. 2학기에도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다음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가 단 한 건도 없는 학교폭력 제로에 도전해봅시다. 다음은 우리 학교에서 실시 중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35분부터 8시 55분까지 생활지도부장 폭력 예방 교육이 학교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부장 선생님께서 학교별로 순회하며 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1학년 8반에서 실시한 생활지도부장 폭력 예방 교육 소식을 김지연 리포터가 전합니다. 네, 저는 생활지도부장 폭력 예방 교육이 실시되는 1학년 8반에 나와 있습니다. 폭력 예방 발생 시 대처 방법, 신고 방법 등에 대한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의 폭력 예방 교육을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마라고 봤죠, 그죠? 하지마. 네, 하지마가 뭔지 아는 사람? 왜 하지마라고 붙여놨을까요? 예, 이제 이런 학교 폭력의 제일 시작이 뭐냐면 바로 장난이에요, 장난. 친구하고 막 간지럼 태우기 장난친 거야. 깔깔깔 웃다가 갑자기 기분 나빠졌어요. 그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다 같이 시작. 하지마. 예, 그렇게 힘없게 하면 애가 계속 하잖아. 자신 있게 한 번 더 크게 하면 봅니다. 시작. 하지마. 아주 크게 했으면 전부 다 상점 주려 했는데 상점 없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인사하세요. 네. 방금 김영희 선생님이 1학년 8반에 와서 폭력 예방 교육을 해왔는데 사이버 폭력, 그러니까 SNS로 통한 그 학교 폭력도 많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고, 이번에 애들이 아직 1학년이라 중학교에서는 폭력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줄 아는데 중학교에도 많이 심각한 거를 이제 알아서 더 학교 폭력을 조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도 한마디에 대한 소식입니다. 나도 한마디 인터뷰에 참여하고 굿모닝 뉴스에 방송된 친구들에게는 샤프 세트 또는 형광펜 세트를 선물하고 상점을 부여한답니다. 아직 상점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김영희 선생님께 가서 상점 및 상품을 받아가도록 합니다. 나도 한마디 코너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점 뒤뜰에서 신경 리포터가 전합니다. 나도 한마디는 점심시간 1시부터 매점 뒤뜰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함께한다는 의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매점 뒤뜰에 비치된 원고를 작성하고 30초 이상 1분 이내에 인터뷰에 참여하면 됩니다. 인터뷰 내용이 굿모닝 뉴스에 방송되면 상점과 더불어 상품도 준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들의 좋은 아이디어 나도 한마디. 이번 주제는 사이버 폭력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이버 폭력은 다른 공간에서 친구를 괴롭히는 정말 나쁜 행위입니다. 가끔 SNS를 보면 친구를 저격하는 저격글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없다고 해도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은 정말 보고 있으며 화가 납니다. 그러므로 사이버 폭력을 하지 맙시다. 학교 폭력이란 누군가의 무관심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 선생님들이 모두 고루고루 잘 지내 소외되어 왕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 달 또는 두세 달에 한 번씩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활동 또는 조직 활동, 놀면서 친해질 수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학교 폭력 없는 유랑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SNS에서 많은 스마트폰 사용과 쉬운 정보 접근으로 인해 사이버상에서 익명을 사용하여 남을 협박하거나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특히 SNS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SNS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러한 표현의 자유 때문에 남을 협박하거나 서로 공격하는 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집단끼리 모여 한 사람을 언어적으로 공격하지
하지 않는다면 사이버상에서도 상호 존중과 배려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유락인들이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학교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 학생이나 선생님, 학부모 모두 고민이 많습니다. 그중 카톡이나 카스를 통한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데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욕이나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사이버 폭력은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폭력을 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 상이라고 또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특정한 누군가를 집어 일방적으로 비방글, 저격글 등을 올리는 건 어떻게 보면 비겁한 행동입니다. 내가 그런 거를 보면 기분 나쁘듯 상대도 나와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상대를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또 다른 폭력을 낳을 수 있는 사이버 폭력을 하지 맙시다. 인터뷰 내용이 방송된 학생은 5월 29일 목요일 점심시간 1시 10분에 생활지도부장 김영희 선생님께 가서 상장과 상품을 받아가도록 합니다. 이상 굿모닝 뉴스 신경입니다. 다음 소식은 매주 수요일 아침 담임교사 학급 단위 폭력 예방 교육 해피유락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번 주 해피유락 11호는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특징에 대해 생활지도부장 선생님께서 안내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증상을 보면 먼저 강박적 집착을 보입니다.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초조함과 불안감을 보이고 충동적, 감정적, 폭발성 등의 기분이 좌우되어 자기 통제력을 잃기도 한답니다. 또한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 내성, 금단 현상을 보이기도 하며 현실에서의 유능감 상실, 수면 부족, 성적 저하, 반항 등의 일상생활 장애 현상과 만성 피로, 영양실조, 혈중 증후군 등이 발병하여 신체 건강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지난 3월 4일 SBS 뉴스에 보도된 청소년 스마트폰 부작용 관련 뉴스를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삐뚤어진 사용은 아이들 정신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콘텐츠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스마트폰은 청소년들에게 음란물 접촉 통로가 되고 있는 꼴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학원으로 가는 버스 안입니다. 음악을 듣든 채팅을 하든 검색을 하든 학생들 대부분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2%로 지난 2년 새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쓰임새가 채팅과 게임, 음악 감상 등으로 확대되면서 사용 시간도 크게 늘었습니다. 방학 때는 7시간 정도 쓰고 계약하고 나서 3-4시간 정도 써요. 문제는 음란 사진과 동영상 등 성인물도 더 쉽게 접하게 됐다는 겁니다. 최근 1년 동안 휴대전화로 성인용 콘텐츠를 보내거나 받은 적이 있다는 청소년이 3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보잖아. 핸드폰으로 보면은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가족들이 알기도 쉽지 않잖아요. 중학교 형들이 그 채팅방에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막 그 왜 음란 막 사진 그런 거 막 보여주고 뭐. 또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은 학생과 부모의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모와의 친밀도가 낮은 학생들은 스마트폰 등을 통한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이 하루 30분 이상 더 많았습니다. 스마트폰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야단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부모가 먼저 알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걸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처음 스마트폰을 사줄 때부터 사용 용도나 시간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조언해 주는 게 부작용을 줄이는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이런 부작용 외에도 스마트폰으로 인한 문자폭력, 언어폭력도 자주 일어나고 있답니다. 2013년 현재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82%에 이른답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률이 급증하면서 스마트폰 중독 등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12세에서 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80.7%에 이를 정도입니다. 스마트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현대인의 필수품인 동시에 청소년 공부를 방해하는 골칫덩어리이기도 합니다. 이상 해피유락 김영희입니다. 해피유락은 교실 앞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회 부회장으로부터 학생회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학교는 각 화장실에 휴지가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휴지가 학생들로 인해 함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친구들과 장난으로 인해 버려진 물에 젖은 휴지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또 식후에 입을 닦을 때 아니면 젖은 손을 닦을 때 휴지를 많이 사용하여 휴지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휴지가 이렇게 낭비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노력합시다.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는 것은 2013년 학생대의원의 건의 사항에 따라 이루어졌답니다. 내 것처럼 아껴 사용하는 유락인이 됩시다. 다음은 5월 13일부터 착용하게 된 하복 관련 소식을 김지연 리포터가 전합니다.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춘추복과 하복의 혼용 착용이 가능하며 6월 2일부터는 하복만 착용하게 됩니다. 하복 착용 시 몇 가지 주의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복 속옷에 색깔 있는 티셔츠를 입게 되면 벌점 대상입니다. 탕표나 무늬가 보이는 것도 안 됩니다. 땀이 많이 나는 학생들을 위하여 흰색 티셔츠만 착용이 가능합니다. 리본은 분실하기 쉬우므로 하복에 고정시켜주기 바랍니다. 하복 착용 기간 동안 아침, 저녁에 기온차가 심할 경우 니트 조끼 색깔과 비슷한 가디건은 착용이 가능하지만 집업이나 그 밖의 겉옷은 벌점 대상입니다. 우리 학교 바른 생활 규정 용의 복장에 보면 치마 길이가 무릎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치마 길이가 짧은 학생들은 초록실에 가서 교환하도록 합니다. 무더운 여름 하복이 다소 불편하기도 하지만 단정한 모습으로 유락인의 예쁜 모습만 보이도록 합니다. 이상 김지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에서 한 달간 실습 중인 교생 선생님들의 학교 폭력을 위한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하면 안 되겠죠. 학교 폭력이나 왕따가 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혹시나 학교 폭력이나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가까이 있는 선생님한테 말하도록 합시다. 제가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 학교는 보니까 참 좋아가지고 학교 폭력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을 해서 뭐 나쁠 건 없겠죠. 여러분 앞으로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폭력 근절을 위해서 힘씁시다. 유랑여중 화이팅! 여러분, 우리 학교 폭력은 모두 나쁜 일이란 거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내가 폭력을 시키는 가해자라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은 도덕 시간에 타인을 존중하자고 배웠죠. 자, 이게 바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네, 우리 모두 화이팅! 최근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되게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학교 생활을 원만하게 하려면 학교 폭력이 절대 없어져야 할 것 같고, 친구들과의 이제 관계라던가 학급에서 이제 또 다들 사이좋게 지내야 또 이제 중학교 시절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은 절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랑여중 화이팅! 저희 때보다 학교 폭력이 더 심한 이유는 요새 SNS도 많이 발달하고 핸드폰으로 대화도 더 편리하게 된 것 반면에 이렇게 악용해서 쓰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100원만 빌려도 학교폭력이라는 말처럼 돈이나 그런 생각 안 하고 내뱉는 말이나 다 조심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이 꼭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월 4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투표 참여 홍보 등을 위하여 선거벽보, 현수막 등 각종 선거 관련 시설물들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락인들은 선거 관련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주는 6월 4일 지방선거, 6월 5일 재량휴업일, 6월 6일 현충일로 3일간의 연휴가 있습니다. 연휴 기간 즐거운 시간 보내고 더욱 활기찬 생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굿모닝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굿모닝 뉴스는 학생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제작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뉴스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 뉴스와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학교 홈페이지 소식마당 학생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2팀 이지민입니다.
나와주셔서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